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 해킹 조직들이 국내 방산업체와 협력사 10여 곳을 해킹해 방산 기술을 빼낸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해킹이 확인된 시기는 지난 2022년 말부터 최근까지인데 피해 업체들은 어떤 기술이 얼마만큼 유출됐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4월에는 고온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잦았지만 올해는 대형 산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고온 현상 뒤 비가 내리는 패턴이 반복됐기 때문인데 산림당국은 5월 초까지는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며 산불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유럽 기온이 11개월 동안 예년 평균을 웃도는 등 극심한 더위를 겪었는데 이로 인한 사망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위로 인한 사망자가 20년 전보다 30% 늘어나면서 2022년에 7만 명보다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과일과 채소값이 G7 선진국이나 타이완보다도 훨씬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유가 상승 영향도 많이 받는 등 경제 구조상 가장 물가 잡기가 어려운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 해킹 조직들이 전방위적인 사이버 공격을 벌여 국내 방산 기술을 빼낸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공격당한 방산업체는 10여 곳인데 정확히 어떤 자료가 얼마나 유출됐는지 파악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보도에 정현우 기자입니다. 경찰청이 지난 1월부터 한 달 동안 방사청 등과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북한이 국내 방산업체 기술을 탈취해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방산업체 PC와 서버에서 과거 북한 해킹 조직이 썼던 것과 똑같은 악성 코드와 IP 등이 발견된 겁니다. 북한 해킹 조직 3곳이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파악된 시기는 지난 2022년 말부터 지난해 중순까지 직원이 사용하는 외부용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은 뒤 업체 서버에 접근하는 수법과 서버 유지를 담당하는 협력업체를 먼저 공격해 자료를 빼내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산업체 이메일 서버에 파일이 자동 저장되는 허점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탈취당한 국내 방산업체는 10여 곳. 교묘한 공격에 기업 대부분은 경찰이 알려주기 전까지 해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합동 점검에서도 털고 간 흔적만 확인됐을 뿐이고 어떤 핵심 방산 기술이 얼마나 유출됐는진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방산업체에 더해 연계업체까지 노린 북한의 전반적인 방산기술 탈취 시도가 확인된 만큼 협력업체까지 보안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해킹 조직을 추적하는 데 주력하고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 체계도 강화해 북한의 안보 위협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네, 이렇게 보안이 뚫린 북한의 인터넷 서버를 살펴봤더니 미국, 일본 신작 애니메이션의 작업 파일이 여럿 발견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외주를 거듭하다 북한 업체까지 일감을 따낸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이라면 대북 제재에 구멍이 난 셈입니다. 보도에 김도원 기자입니다. 북한의 인터넷 클라우드 서버에서 발견된 만화 작업 파일입니다. 스케치를 고친 흔적이 남아있는데 아래에는 중국어와 한글로 지적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공개한 자료입니다. 설정 오류로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된 북한 서버에서 나온 건데 이런 파일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인빈서블 시즌3, 이한우 경이로운 아이, 마도구사 달리아는 고개 숙이지 않아 등 곧 공개를 앞둔 미국과 일본의 애니메이션 작업물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작업자가 명시돼 있진 않았지만 북한의 인기 만화를 여럿 제작한 조선 4.16 만화영화 촬영소가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014년 이곳을 방문하고 세계에서 손꼽히는 만화영화 대국을 만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와 함께 뽀로로를 만들기도 했지만 지난 2016년부터 미국의 대북 제재 목록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외주 제작 단계를 거쳐 여전히 미국, 일본 애니메이션 업체의 일감을 따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작업자들은 가상 사설망 등을 이용해 다른 나라 출신으로 위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8노스는
대북 제재 집행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만화 제작사들은 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를 파악하고 화상 면접 등 안전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해마다 4월은 고온 건조한 날씨로 크고 작은 산불이 잦은 기간입니다. 올해는 고온 현상 뒤에 비가 내리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다행히 대형 산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5월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게 그을린 석탑 뒤로 불기둥이 매섭게 타오릅니다. 지난해 4월 강릉에서 대형 산불이 일어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경포대가 소실됐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진화헬기도 뜨지 못할 정도의 강풍까지 불면서 산불이 급속도로 번졌습니다. 지난해 4월 전국에서 한 달 동안 일어난 산불은 대형 산불을 포함해 모두 87건. 4,000헥타르에 달하는 산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21일 기준으로 4월 발생 산불은 모두 59건.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산불 건수의 67%로 피해 면적도 지난해의 1%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입니다. 지난 14일 서울 최고 기온이 29.4도까지 치솟는 등 고온 건조한 날씨는 지난해와 마찬가지였지만 2주 연속 잇따라 비가 내려 땅을 적셔주는 등 예년보다 자주 비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봄은 동시다발로 많은 산불이 발생하고 대형 산불도 무려 6건이나 발생한 것에 비해 올해는 강원도에 초봄까지 눈이 내린 데다 비가 주기적으로 내려 대형 산불 발생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달 잦았던 비는 제주도와 남부지방에만 집중돼 중부에서는 열흘가량 건조특보가 이어지며 하루 10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산림청은 5월 초까지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며 쓰레기 소각이나 담배꽁초 투기 금지 등 산불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차량 파손이나 교통사고 등을 유발하는 도로 노면의 홈, 이른바 포트홀 관련 민원이 올겨울 강수량 증가로 지난해보다 6배 가까이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22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민원 분석 시스템에 접수된 관련 민원 5만 2천여 건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강수량이 많았던 올해 1월과 2월에 접수된 노면 홈 관련 민원은 1만 7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8배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아시아의 온난화 속도가 세계 평균보다 더 빨랐고 해수면 온도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히말라야 동부와 텐산 산맥에서 나타난 이상고온 현상으로 빙하 손실도 더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기상기구 WMO가 공개한 아시아 기후 현황 보고서를 보면 아시아의 연평균 지표 기온은 1961년부터 30년간의 평균보다 1.87도 높아 가파른 온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아시아의 지표 기온은 기록상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며 세계 평균보다 더 빠르게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기후 관련 재해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곳도 아시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수면 온도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구로시오 해류와 아라비아해, 남부 바렌츠해 등의 온도는 지구 평균 대비 3배 이상 빨리 따뜻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해 유럽에서 기온 상승의 영향으로 사망한 사람이 20년 전보다 30%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계기상기구 WMO와 EU-산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는 공동 기후 보고서에서 지난해 유럽이 극심한 불볕더위를 겪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 기온이 11개월 동안이나 예년 평균을 웃돌았고 9월의 평균 기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더운 날씨로 인한 사망률이 20년 만에 유럽에서 30% 증가하면서 사망자가 전년도인 2022년의 7만 명보다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온 건조한 기후의 영향으로 지난해 유럽에는 대형 산불이 빈발했고 특히 포르투갈과 스페인 등 남부 유럽의 피해가 컸다고 보고서는 짚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저소득층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 위한 주거용 태양광 프로젝트에 70억 달러, 약 9조 7천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구의 날을 맞은 현지 시각 22일 버지니아주 트라이앵글의 프린스 윌리엄 산림공원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약 100만 가구의 저소득층과 중산층 지역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태양광은 더 많은 숨쉴 공간과 더 깨끗한 공기를 만들어줄 것이라며 저소득 가정은 에너지 비용으로 급여의 최대 30%를 지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20만 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해당 가구당 연간 약 400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부에 붙이면 땀이 나오고 땀 성분을 분석해 건강 상태까지 알려주는 웨어러블 기기가 개발됐습니다. 키스트와 미 노스웨스턴대 공동 연구팀은 전류를 흘려주면 땀샘을 자극하는 약물이 땀샘에 전달되는 하이드로젤을 개발하고 흘러나온 땀이 바이오 센서로 들어가도록 설계해 이로부터 다양한 생체 정보가 도출되는 기기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폐에 점액이 생기며 폐 기능이 떨어지는 낭포성 섬유증 소아 환자에게 기기를 부착한 결과 땀 속 염소 농도를 분석해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데 성공했으며 병원의 땀 분석 결과와 98% 이상 일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성 환자들이 여성 의사에게 치료받으면 남성 의사에게 치료받았을 때보다 사망률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UCLA 연구팀은 환자 80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영국 일간 더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연구팀은 여성 환자의 사망률이 여성 의사에게 치료받았을 때 8.15%였지만 남성 의사에게 치료받았을 때는 8.38%였다며 작지만 의미 있는 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 의사들이 여성 환자들과 더 원활히 소통하고 여성 환자들도 민감한 대화를 나눌 때 여성 의사를 더 편하게 여기는 게 더 나은 진단과 치료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차이는 남성 의사들이 여성 환자가 겪는 질병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메디케어 보험 청구 자료를 기초로 남성 환자 31만 9,800명, 여성 환자 45만 8,100명을 분석한 것으로 이 가운데 여의사의 치료를 받은 환자는 31%였습니다. 주요 선진 7개국 G7 그리고 타이완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과일과 채소값이 올해 들어 가장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 원유의 70%를 중동에 의지하는 탓에 에너지 가격 상승도 최근 들어 가장 가팔랐습니다. 보도에 류환홍 기자입니다. 노무라 증권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월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가 3%로 영국의 3.5%, 미국의 3.3%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더욱이 과일과 채소 가격만 놓고 봤을 때 상승률은 월등한 1위였습니다. 과일류 월평균 상승률은 36.9%로 2위인 타이완 14.7%의 2.5배 수준이었습니다. 채소류 상승률도 10.7%로 1위였습니다. 전기와 가스요금, 연료비 등 에너지 가격 상승률도 최근 들어 가팔라졌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월 평균은 1.1%로 2위였지만 3월의 경우 2.9%로 가장 높았습니다. 중동 위기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영향을 지난달부터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 사이에선 최근 중동 사태나 기후변화가 이어질 경우 우리나라가 경제 구조상 가장 물가를 잡기 어려운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값 급등이 작황 부진뿐만 아니라 비닐하우스 등 시설 재배 비중이 커지면서 에너지 가격 변동과도 연동돼 있기 때문입니다. 밀가루 등 곡물의 수입 의존도 역시 높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사태 등이 장기화할 경우 물가 관리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식료품이나 이제 물가, 이런 음식물 관련돼서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 상승, 그다음에 뭐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으로도 연결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이 이제 내수를 좀 더 침체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농산물 가격 급등은 금리나 재정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라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총선을 앞두고 억눌러왔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 압력까지 커질 가능성이 높아 물가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채소 가격이 전체적으로 오르고 있지만 특히 양배추 값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도매가가 지난달과 비교해 2배로 뛰었는데요. 양배추가 많이 들어가는 업종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양배추를 쓰고 있지만 공급량이 늘어나는 다음 달까지 가격이 계속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명동의 한 음식점, 닭갈비에 양배추를 썰어 넣고 있습니다. 듬뿍 담아 맛을 내고 싶지만 최근 급격히 오른 양배추 가격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이제 야채값이 많이 오르고 하니까 넣어야 될 부분에 안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선을 다해서 넣기는 하지만 저희는 많이 부담스럽고. 양배추 가격은 무섭게 올라 8kg 기준 중도매인 판매 가격이 2420원을 기록 중입니다. 한 달 전보다 2배,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128% 폭등했습니다. 1년의 주기가 있어요. 양배추도 오를 때가 있고 또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를 그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보통 한 망 3개짜리가 9,500원, 9,000원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28,000원. 소매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평균 대비 42%, 지난해와 비교하면 51.6%나 뛰었습니다. 주산지인 전남과 제주 지역에 비가 자주 내린 데다 일조량이 부족해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1%가 줄어들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 탓입니다. 정부는 5월쯤 가격이 낮아지기 시작해 봄배추가 출하되는 6월이 되어야 지난해 수준으로 가격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며 납품 단가 지원과 할인 행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파에 이어 필수 식재료인 양배추 가격까지 들썩이며 불안정한 채소값이 식탁 물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KT가 다음 달부터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면 기본으로 제공하던 유튜브 프리미엄에 추가 요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KT는 월 9만 원에서 13만 원 요금제의 혜택으로 유튜브 프리미엄을 선택하면 월 정액 요금 외에 4,450원을 별도로 청구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이는 유튜브가 광고 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프리미엄 구독료를 월 1,450원에서 14,900원으로 올린 데 따른 겁니다. 앞서 LG U+도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면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료를 100% 할인하는 서비스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SK텔레콤도 해당 구독 상품 요금을 오는 6월부터 인상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완성하고 속도도 기존 고속열차보다 더 빨라진 새 고속열차 KTX 청룡이 승객을 태우고 첫 주행을 시작했습니다. 기존 열차보다 가속 성능이 향상되고 객실 환경도 더욱 쾌적해졌는데 승객들은 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열차를 타고 다녀와 봤습니다. 날렵하게 생긴 열차가 미끄러지듯 승강장으로 들어옵니다. 짙은 푸른색 바탕에 옆면에 쭉 뻗은 황금색 곡선이 마치 푸른 용을 닮았습니다. 청룡의 해를 맞아 높고 화려하게 비상하기를 바란다는 의미를 담은 KTX 청룡. 시승에 참여한 승객들은 열차가 들어오자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워낙 기차를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학교도 이제 철도 관련된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시승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한번 신청하게 됐어요. 네, 같이 추억 쌓으려고 왔어요. 최대 장점은 속도입니다. 최고 시속 320km로 KTX 산천보다 7%가량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KTX 청룡 열차는 100% 국내 기술로 제작되었고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 열차입니다. 가속 성능도 남다릅니다. 동력원을 장착한 기관차가 객차를 끌고 다니는 다른 열차들과 달리 각 객차에
동력원, 모터가 분산 배치돼 있어서 가속과 감속 능력이 뛰어납니다. 열차 내부로 들어오면 확 트인 공간감이 느껴지는데요. 좌석수도 기존 열차보다 100여 석 많아졌고 객실 통로도 널찍해졌습니다. 가족, 연인과 아니면 홀로 신형 열차를 타본 승객들은 쾌적한 객실 환경과 편안한 승차감에 특히 만족감을 보였습니다. 사실 KTX를 많이 안 타봤는데 부드럽고 편안한 것 같아요. 네. 승차감이 아주 좋네요. 통로나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쾌적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이런 열차 같은 경우에 그 창문이 별도로 되어 있어서 좀 편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KTX 청룡은 정차역을 최소화해 서울에서 부산 2시간 10분대, 용산에서 광주 송정 1시간 30분대로 이동 가능할 전망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주중에는 경부 호남선 각각 2회, 주말에는 경부선을 4회 운영합니다. 처음엔 2대를 시작으로 2027년부터는 17대를 추가 투입해 운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지휘자 이승원이 덴마크에서 열린 니콜라이 말코 국제 지휘 콩쿠르에서 한국인으로는 처음 우승했습니다. 김은선도 동양 여성으로는 처음 베를린 필하모닉 정기 연주회를 이끄는 등 한국인 출신 젊은 지휘자들의 선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승환 기자입니다. It's not a surprise. The first prize goes to Samuel Lee. 90년생 이승원이 젊은 지휘자들의 등용문으로 불리는 니콜라이 말코 국제 지휘 콩쿠르에서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1965년 콩쿠르가 만들어진 뒤 3년마다 열리는 이 대회에서 한국인이 1위를 차지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You all made my day and I cannot be more excited. I cannot be more happy. I'm just very confused and like very still hard to breathe. 이승원은 비올리스트로 활동하며 독일 모차르트 콩쿠르 등에서 입상했고 이후 지휘자로서 주로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오는 27일엔 예술의 전당에서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로 이번 대회 우승 뒤 처음 국내 무대에 섭니다. 지난해 카라얀 국제지휘 콩쿠르에서도 94년생인 윤한결이 1위를 기록한 바 있어 그동안 관심이 덜했던 지휘 콩쿠르에서도 한국 클래식의 젊은 피들이 두드러지는 모양새입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휘자도 도전해볼 만한 그런 영역이라고 이제 또 일찍부터 그런 훈련을 받아온 젊은 인재들이 많기 때문에 활약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말엔 지휘자 김은선이 동양 여성으로는 처음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성공적으로 데뷔를 마쳤습니다. 거장 정명훈에 이어 한국인 객원 지휘자로는 두 번째입니다. 세계 무대를 홀리고 있는 젊은 지휘 거장들의 잇따른 등장에 팬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이번 한 주 지구의 소중함을 되새겨보면 어떨까요? 54번째 지구의 날을 맞아 22일 세계 각국과 우리나라의 주요 기념물과 건축물이 소등 행사에 참여했는데요. 정부는 이번 주말까지를 기후 변화 주간으로 지정하고 탄소 중립을 위한 온 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계절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기 좋은 봄 날씨에 우리가 사는 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도 적극적으로 실천해보면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